Welcome to my world. Built with you in m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부동산교육원에서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날과 화요일날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경매 강의는 매주 화요일날 3시와 7시에 하는데 똑같은 강의를 3시에도 하고 7시에도 합니다. 전부 다 과정이 4과목으로 한 달을 4번씩의 과정을 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 첫째 주 화요일날부터 시작해서 4번째 주 화요일날에 끝나니까 한 달 정도 걸리고 4번이다 보니까 전부 다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제가 수강은 이 강의가 조금 좀 부동산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텀이 끝나더라도 1년 동안을 재수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4번, 한 번에 4번이 들어간 걸 3번 돌아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도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해놓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서 나중에 집에서 한꺼번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격은 48만 원에 교재 포함해서 48만 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이런 특수경매를 강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48만 원을 내고 수강을 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그 형성이 복잡한 물건입니다. 형성이 복잡한 물건이 어떤 부동산이 형성이 복잡한 물건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가 땅 주인으로서 건물 땅만 팔아달라고 공인중개사한테 달라 그러면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건물 주인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이거 지금 제가 팔아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와 그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이게 부동산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때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급매로 해서 한 5%든지 10%를 싸게 내놓으면 대부분이 매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따르고 땅이 다르게끔 되면은 일반 공인중개사가 매도를 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면 땅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따로 또 싸게 사게끔 되면 다시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달랐다가 다시 하나가 되면 그때 파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고 그걸 사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분 매각입니다. 이 지분 매각은 이런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분 매각에 투자하는 방법을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예를 또 그렇게 드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문이 빨리 닫히는 바람에 제 손가락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께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그 손가락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를 팔려고 내놨을 때 여러 명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딱 한 사람만이 필요한 부동산은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여러 사람한테 팔으려고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 한 사람한테 팔겠다 하는 것이 지분 매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집이 아버지가 가지고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상속을 받다 보니까 모친이 지분이 있고 큰아들 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지분으로는 같이 갖고 있지만은 대표로 주인 노릇은 큰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나 삼남은 장가를 가서 이사를 나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큰 형님이 그 집을 그대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 지분이 있어도 그 형이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지분 내도록 하지 않다 보니까 형과 엄마는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지분이 다 없어도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던 중에 나가서 살던 사람 지분, 동생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길래 제가 그 지분을 경매로 샀습니다. 제가 지분을 산 사람으로서 민법 219조에 의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을 요구해서 어떻게 분할을 요구했냐면 내 지분만큼을 잘라달라 하고 요구를 했더니 민법에 보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집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보니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물건은 다 팔아서 나누게 된다. 그러면 제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그곳에 살던 엄마와 형은 여태까지 주인 노릇하고 쓰고 있다가 내 지분 때문에 5분의 1 지분 때문에 경매로 팔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 집에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한 손가락의 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 엄마와 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지분을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투자해서 협상으로 팔고 나오자는 겁니다. 이런 협상을 하려고자 했을 때 내가 말로 협상이 안 된다 보니까 낙찰받으면 먼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해놓고 난 다음에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판결을 받아서 이기자고 하는 소송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건물과 땅이 따로서 둘 다 떨어졌을 때 따로따로 사서 하나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원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뺏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 지분을 다시 산다는 게 다른 사람은 전혀 선택각을 안 합니다. 딱 한 사람, 이 사람 보면 손가락의 주인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맹지의 토지. 우리는 어떤 땅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로라고 있죠. 공로는 뭐냐면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들을 대중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공로입니다. 그런데 내 땅에 공로에 접하지 있지 않으면 내 땅에서부터 공로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적법상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뭘 하냐면은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땅을 대부분이 지적상 도로가 없다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적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매각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농지는 내가 사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유학기면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만이 농지기를 취득해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나온 농지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농지증을 안 해준다, 못 해준다고 하게끔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격이 떨어진 농지를 경매로 사서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은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특수 경매라고 추천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물건입니다.